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주간 레이저 코치와 그리고 선수들 사이에서 통역을 담당했던 김다희입니다. 사실 부회장님께서 발표를 부탁하셨을 때 제가 여기서 선수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발표를 해야 하는 건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2주 동안 그 선수들과 코치 사이에서 최측근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연습을 했고 또 코치에게서는 어떠한 장점이 있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점들을 새로운 점들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꼭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마지막에 질문 있으시면 질의답 시간에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약 2주간 부산 수영만 루트 경기장에서 훈련을 했고요. 하지민, 윤현수, 이경진 선수 그리고 영국에서 온 마크 로데스라는 코치와 함께 훈련을 하였습니다. 코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일단 타임 온 더 워터라는 그 영국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이 코치가 이렇게 파견되어져 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임 온 더 워터는 어떤 레벨에 있든지 상관이 없이 해양 스포츠를 즐기고 활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팀을 구성해주기도 하고 또 해양 레저에 관련된 세미나를 열고 또 그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함으로써 해양 레저 스포츠를 널리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이전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마크 코치가 여기 우리 대한요트협회에 온 것처럼 이렇게 코치들을 영국의 여러 실력 있는 코치들을 세계에서 세계 여러 단체들에서 혹시 코치를 원하면 그렇게 소개시켜줘서 그런 에이전시 역할도 하고 또 실력이 있는 선수들이 정부에서만 지급되는 돈으로는 좋은 선수 생활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을 위해서 스폰서들을 찾아서 중개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사에서 파견된 마크라는 코치와 2주간 함께 훈련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마크 로데스 코치의 간략한 경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크 로데스는 8살 때부터 요트를 시작했고요. 인터내셔널 카드 월드 챔피언십에 다수 참가해서 최고 성적 2위를 거뒀습니다. 캐디즈라는 그 배는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코치가 연습을 했던 그 세일링 클럽에서는 그 조석간만의 차가 너무나도 심해서 옵티미스트를 타기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이 캐디시 그 420의 스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2인용. 그래서 거기서 스키퍼를 담당하면서 그렇게 다수 참가를 해서 인터내셔널 그 월드에서 2위를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420으로 전향을 해서 영국 대표팀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번 이상의 월드 챔피언십을 참가했고 마크 로데스는 그 후에 코치로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싶어서 레벨 3 코치 자격증을 땄는데요. 영국에는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3가지의 자격증이 주어지는데 레벨 1이나 2는 정말 누구나 무난하게 딸 수 있는, 열심히만 하면 딸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지만 레벨 3는 정말 잘 타고 뭐 세계에서 1위를 했고 열심히 잘 타는 선수 그렇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쪽에 세일링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과 또 배도 잘 타는 것도 물론이고 정말 그 선택된 자들만 딸 수 있는 레벨 3 코칭 라이센스인데요. 특히 이 라이센스를 따면은 다른 코치들, 영국에 있는 다른 코치들도 코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코치 경력을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인터내셔널 캐det 팀에서 코치를 맡아서 메달을 획득했고 또 모리슨 앤 로더스 49나 영국 국가대표팀 코치를 해서 그 팀이 베이징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08년 12월부터 13년 3월까지 약 5년간 오만에서 감독을 하였습니다.
마크 코치가 여기 한국에 온 이유가 크게 4가지 목표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선수 개개인의 프로필을 작성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프로필을 뭐 이 선수가 어떻고라는 것이 아니라 이 코치가 가지고 온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은 한눈에 그 선수의 약점이 무엇인지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일링에 관련된 전반적인 그 선수의 한눈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표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 개개인의 프로필을 작성하는 것이 첫 번째 큰 목표였고 또 두 번째는 선수들이 매일매일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2주간 되게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개인에 맞는 세세한 1년 훈련 계획 세우기와 다른 나라 선수들과 합동 훈련 계획 세우기는 영국에 지금 돌아가서 아까 말했던 휴 스타일이라는 그 사람이 타임온더워터의 사장이거든요. 그 회사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 1년 훈련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 세우는 것은 아까 노민상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세세하게 이 학생들이 이 선수들이 1년간 무엇을 먹어야 하고 피지컬 트레이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합은 어떤 거를 목표로 해서 그 시합 전주에는 또 어떻게 또 다르게 해야 하는지 그런 정말 세세한 계획이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시고 그리고 정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모든 그런 세일링했던 선수들은 정말 이런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세우고 그리고 연습을 한다는 걸 강조했고 그것을 세우는 게 이 마크의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판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그 아까 말했던 프로필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선수들과 심도 깊은 1대1 상담을 하고 이때 1대1 상담을 했을 때는 정말 선수들의 멘탈적인 부분까지 너가 여자친구가 있는지 남자친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너의 그 세일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세한 그런 부분들까지 질문을 하면서 1대1 상담을 거치고 난 후에 이 마크 코치가 가지고 왔던 163개, 그 프로필은 163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선수들 자신의 현재 점수를 매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수의 타겟 점수를 매기고 그 현재 점수와 타겟 점수를 뺀 차이를 가지고 이제 프로필을 작성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이거는 지민 오빠의 허락을 구하진 않았지만 오빠의 완성된 프로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초록색을 보면 저 부분은 지민 선수가 잘하고 있구나. 노란불은 조금 연습 더 해야겠구나. 그리고 빨간불 뜨는 거 보면은 여기 정말 집중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카테고리는 이 문제는 총 21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카테고리는 정신적인 너의 기술이라든가 루트를 타기 전에 너의 준비 상태, 그리고 시합을 뛰기 전에 너는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 또 선수 개개인의 전반적인 건강, 또 너가 자연 현상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바람의 형성 방법, 조류의 형성 방법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에 관련된 문제들, 풍산 코스에서 너가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 그리고 1마크 라운딩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또 풍화 탈 때, 리칭 할 때, 그리고 너가 세일링 규칙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런 전반적인 카테고리를 가지고 165가지의 문제를 이제 저기 current라는 부분 아래에 자신의 현재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옆에는 목표 점수를 세우는데 그 목표 점수는 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면 과연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점수가 있어야 하는지 그걸 자신이 옆에다 매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전체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 프로필의 정말 장점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빨간불 뜨고 노란불 뜨고 이런 걸로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바람의 상태에 따라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스타트를 하는 것에 관련해서 지금 20가지, 10가지가 넘는 질문이 있는데 그럴 때 현재 점수를 매길 때 내가 바람이 5노트 불 때, 6에서 9노트 불 때, 중간으로 볼 때, 그리고 20노트 이상으로 볼 때 이렇게 점수를 각각 다르게 매기게 됨으로써 이 선수가 바람이 약할 때는 이 스타트에서 스타트를 할 때 뭐 RC점 가까이서나 아니면 핀마트 가까이에서 그렇게 스타트를 하는 그런 전략을 잘 세운다. 그럼 그런 것들은 이제 바람이 약할 때 잘 되는 걸로 보이지만 또 이제 바람이 셀 때는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아, 바람이 셀 때는 이런 전략을 잘 못 세우는구나. 정말 세세하게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거 좀 더 줌아웃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 카테고리 중에서 정신적인 거에 관련된 카테고리 옆에 그 스킬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 너가 시합을 나가기 전에 목표를 얼마나 세우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 목표가 그냥 매일매일 해상훈련을 나갔을 때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목표일 수도 있고 또는 전체적인 뭐 나의 최종적인 목표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생각했을 때 지민 오빠는 지금 7점 정도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에서 10에서 이제 스코어를 매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타겟 점수는 내가 좀 더 나아서 올림픽에서 정말 금메달을 따려면 타겟 점수는 한 9점 정도 돼야겠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0에서 2 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필을 바탕으로 선수 개개인이 매일의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예를 들면 154번 문제 중에 리칭 타는 부분에서 그 파도가 되게 초피한 파도가 불 때 나의 스피드는 어떤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바람이 약할 때는 스피드가 잘 안 나는 저 빨간불이 떴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바람이 강할 때는 파란불이어서 괜찮은 거니까 바람이 약할 때 내가 차핑한 파도에서 스피드가 잘 안 나는구나. 그러면 오늘 만약에 바람이 별로 안 부는데 파도도 되게 초피한 바람이 분다. 그러면 저것을 볼 넘버를 154번에 적고 그 옆에 나는 여기서 이제 스피드를 내는 연습을 하겠다라고 매일매일 해상에 나가기 전에 이런 목표를 3가지 정도로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상 훈련을 했을 때는 정말 그 선수들의 집중도 있고 또 코치도 이 선수가 해상에서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고도 밀도 높은 훈련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해상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자기 자신이 점수를 매깁니다. 나는 오늘 한 4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점수를 매기면 이제 어차피 해상훈련을 하고 나서 이제 코치랑 선수들은 많이 힘이 들기 때문에 들어와서는 한 20분 정도로 미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4점을 보고 코치가 너는 왜 그럼 여기다 4점을 줬니? 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제 문구를 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20분 정도 자신이 오늘 어떻게 해상훈련을 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필과 데일리구를 활용하면 첫 번째는 그 장점이 모든 종목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165가지의 문제는 레이저, 이거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일링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옵티미스트, 호비, 전부 모든 것의 종목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수들의 장점과 단점의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눈에 또 쉽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효과적인 훈련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바람에 따라서 해상에서 훈련하는 그 고를 세울 수도 있지만 정말 바람이 불지 않을 때 그때도 자신이 매일의 목표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때 세울 때는 예를 들어서 그 문제 중에 하나는 규칙 42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선수들이 대부분 이렇게 빨간불을 많이 띄웠거든요. 그 말은 아직 그런 규칙 중에서 되게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이 되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그럼 나는 오늘 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 규칙 42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효과적인 훈련이 가능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중간에 코치가 변경이 되어도 일관적인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코치가 와서 이 프로필을 보고 이 선수가 여기가 강하고 여기가 약하구나 그런 것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지만 또 선수 스스로 내가 오늘은 어떤 그 빨간불 뜨는 부분을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뭐를 할지 그런 일관적인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코치가 그것을 잘 지도해주면서 일관적인 훈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프로필과 데일리고를 가지고 마크 코치는 2주 동안 어떻게 훈련을 해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5월 28일 날 마크 코치가 입국을 했고요. 29일 날은 아까 말했듯이 선수와 1대1 미팅을 가져서 선수의 그런 자세한 그런 얘기를 듣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30일 날에는 165가지의 프로필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현재 점수를 다 매겼습니다. 근데 31일 날 우리는 오후에 해상에 나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했기 때문에 30일 날 이제 코치가 숙제를 줬어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세일링을 하는 이 부산 마리나 이곳이 그날 매일매일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상훈련할 장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인터넷으로 알아와라라고 이렇게 숙제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 이제 선수들이 숙제를 다 끝내고 그 다음날 오전에서는 숙제에 대한 이제 답을 이제 듣는데 선수들이 생각 외로 이제 조류가 어떻게 바람이 어느 정도 불겠다, 날씨는 어떻겠다 이런 것들은 다 예측할 수 있지만 마크 코치가 정말 포커스를 했던 거는 내가 시합을 뛰기 전에 해상훈련을 하기 전에 이미 대략적으로 조류는 어디서 어떻게 불 거고 그리고 조류의 세기는 어느 정도로 되고 그리고 조석가망의 차에 의해서 물이 빠질 때는 조류가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불고 그 시간 후에는 이렇게 방향이 분다 이런 것들을 정말 자세하게 구글 지도를 활용해서 그거를 다 설명해줬거든요. 그래서 조류에 형성되는 방법, 지도로 조류의 세기를 구별하는 방법, 조석가망의 차로 조류의 방향을 체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워서 세일링 전에 정말 그냥 세일링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일 날부터 해상훈련이 들어갔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마크 코치에서 되게 놀라웠던 점은 이 코치는 다음날 바람이 별로 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해상훈련을 할 때 이미 예상된 해상훈련 시간보다 더 많이 선수들을 훈련시켰고 또 그 모습들을 전부 다 캠코더로 녹화를 해서 바람이 약할 때 그것을 리뷰를 할 수 있게끔 미리 계획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일날은 바람이 불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녹화한 캠코더를 리뷰를 하면서 너가 뭘 잘못했고 뭘 잘했고 이런 정말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새 선수들 대부분이 빨간불이 떴던 곳이 바로 이 전략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세일링 전략 자체. 그래서 그것을 세일X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인터넷 온라인으로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을 통해서 사용해서 선수들의 취약한 전략 부분을 연습을 했습니다. 세일X에 관련된 것은 나중에 이거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론 해상 5, 6, 7, 8 다 똑같이 해상을 나가기 전에 항상 그렇게 데일리고를 3개 정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그것을 리뷰하고 그 다음날은 오전에는 바람이 안 불 걸 알기 때문에 그 오전에 바람이 안 부는 시간에는 녹화한 비디오를 가지고 리뷰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규칙 있게 계획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9일날은 이제 전반적으로 마지막 떠나기 전에 이런 당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또 선수들이 정말 약했던 부분이 규칙 부분인데 그 규칙 부분들을 정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쉽게 공부할 수 있게 이 사이트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가지고 보면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규칙을 공부를 했거든요. 일단 이게 세일X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물 좀 한 모금 마시라. 따발춤들 날아가는 그래서 이게 세일X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건 가상의 온라인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배를 움직여서 게임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게임하는 것을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왜 저기서는 조류가 마크 주변에서는 조류가 저렇게 불고 바람이 저렇게 부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전략적으로 가야 할까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고요. 정말 6.3에서도 충분히 이런 전략적인 공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규칙을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게 지금은 플래시가 아니지만 저 빨간 배와
파란 배가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부딪히면은 자, 둘중 배 중에서 어떤 배가 좀 규칙을 위반했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문제 바로 옆에 답이 나와서 이거에 대한 문제는 몇 조 몇 항이다라고 바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답이 뜹니다. 그래서 마크 코치 스타일의 장점은 첫 번째로 훈련의 계획이 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람이 약할 때와 강할 때를 모두 파악을 해서 정말 그냥 나가서 배만 타는 것이 아니라 규칙 있게 훈련의 계획을 미리 짜놓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매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세일엑스나 또 다른 프로그램도 사용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적은 해상 훈련 시간도 밀도 있게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제르미가 하는 스타일과 이 스타일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아까 호비 선수들은 엄청 되게 세게 굴렸다고 했는데 저희는 정말 1시간을 타더라도 집중 있게 타는 것이 6시간, 7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스타일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선수들을 향한 열린 마음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와서 돈만 벌고 그냥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선수들이랑 그 얘기를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 질문을 할 때마다 매일매일 답을 해주고 그리고 항상 그 규칙집이라든가 공부라든가 책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코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거에 대한 이렇게 문제를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바로 책을 펴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면 그 규칙집을 다 외우고 다 공부를 했다는 거를 보면서 정말 쉬는 시간에도 정말 계속 공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네네. 네. 네. 거기 보면은 그 다음날 바람이 잘 안 불 걸 대비해서 네. 이렇게 벌써 알고 있었는데 네. 계획보다 오래 해상 훈련을 했다고 돼 있고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그러니까 오후에 한 3시간 이 정도? 2시간, 3시간 이 정도만 세일링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바람이 안 불 거를 예상을 해서 오늘은 그러면은 원래 패킹과 뭐 자이빙 이런 것만 체크를 하는 거였는데 그 좀 더 5시간 이렇게 세일을 함으로써 그 패킹 자이빙 외에 다른 뭐 세일을 트림하는 방법이라든가 전반적인 거를 다 확인을 해서 그거를 일일이 캠코더를 찍어서 그 다음날 이것을 복습할 수 있게끔 계획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람이 잘 안 불어서 원래 하려고 했던 프로그램 이외에 바람이 잘 안 불 때 해상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걸 더 많이 준비해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 그 질문. 네. 그 영국의 레벨 3 정도 된 지도자들은 이런 공부를 다 마치는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요. 그냥 자격증을 따는 시험 자체도 공부하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 공부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